안녕하세요. 네, 일상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 19년 8월 26일입니다. 이 경비업법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1차만 하고 왜냐하면 찍게 되면 제가 이거를 끝까지 또 완강까지 가야 되는데 법학개론 찍는데 한 2달 걸린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근데 자료가 있으니까 해도 10일 안에 처음경찰법까지 완강 찍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 좀 편하게 가겠죠? 일단 몇 강만 보시고 감이 오시면은 안 봐도 돼요. 경비어법에 대해서. 이 처음에만 어려운 용어나 이런 게 좀 설명되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읽고 넘어가고 법조문을 눈에 익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법조문이란 게 1회 독할 때랑 2회 독할 때랑 3회 독할 때랑 이런 게 좀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생각돼요. 근데 저는 100번 정도 봤거든요, 이거 지금. 그래서 제가 공개하는 정보들은 다 100번 본 사람들의 100번 본 사람의 눈으로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가도 여러분들이 굳이 1회 독을 하다가도 이게 이 뜻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예. 무슨 말 하는 거냐고요? 모르면 일단 시작하시죠. 일단 여기가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인터넷 치면 나오는 사이트고, 이게 이용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시행을 보세요. 시행. 이게 공포랑 시행이 다른데, 공포는 이렇게 할 거라고 법을 알리는 거고, 시행은 이제부터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2019년 4월 16일에 일부가 개정됐다고 하죠. 예, 이게 뭐가 되었냐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있다. 뭐 공정성을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공무원으로 본다 라는 조문이 생겼다고 하네요. 27조의 3. 그럼 27조의 3으로 가볼게요. 예, 27조의 3. 시험 기간 위탁받은 사람은 이제 공무원으로 보는구나. 이게 아무래도 올해 그거 이슈였죠. 뭐 특정 대상을 말하면 안 되지만 그 어떤 학교의 자녀 그분들이 뭐 시험을 부조리를 했다든지 기억나실 거예요. 사회에 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것 때문에 좀 과하게 간 것 같은데 이 공무원으로 의지한다 이게 추가됐네요. 예. 왜 이거를 말해주나요? 예. 제가 작년에 딸 때는 이 법조문이 없었어요. 19년 4월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18년 11월에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게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 추가됐으니까.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부담이 되지만,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쉽게 나와요. 왜냐? 이 출제자들도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 뭐 꼬아서 낸다든지 하면은 자기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다음 내년에 또 이게 시험 교수로 위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쉽게 나올 거니까 눈에 자주 익혀놔야겠죠 또. 이거 다 아는 건데 왜 말해줘요? 죄송합니다. 예, 계속 갈게요. 일단 목적. 치사하게 목적도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회 통념상 경비업법이라 하면은 뭐 경비업 관련된 법이겠지 생각하잖아요. 맞는데 좀 법조문이라서 말을 좀 못 들어지게 써놨어요.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은 잘 봐요. 이 법은 경비업자의 육성 및 발전과 이런 식으로 낼 때도 있고 경비원의 육성 및 발전과 이렇게 말장난을 써서 돼요. 좀 치졸하죠? 근데 보통 여기는 잘 안 건드려요. 이거는 모의고사나 다른 사람들이 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법조문마다 죄송합니다. 목감기에 걸려서 법조문마다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를 정해서 이제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겠죠? 예. 그러면은 주로 여기를 꼽아야겠죠. 경비업자의 또는 경비업 법인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이 돼야 되는데 경비업을 정해서 경비업자의 건전한 운영이나 원활한 운영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은 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뭔가 정관 이런 느낌이 되죠. 예. 아,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그래도 계속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일단 1조 목적으로 맛을 봤고, 이제 이거 봐야죠. 이제 쌈비 교재. 예. 문제는 굳이 이렇게 안 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자료를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보면은 제가 이렇게 밑줄 쳐놨죠. 예, 추추로 말 꼬아서 되는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도 되는데, 눈에 익히면은 학 안 하다요. 왜냐하면은 경비업자 업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익히면서도 포인트는 잡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냐, 경비업 육발체 건전한 운영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씩 읽어봐요. 경비업 육발체 딱 맞네. 맞구나. 또 건전한 운영 맞네. 예,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왜 건전한 운영이 중요하냐, 청원경찰법에서는 이게 원활한 운영이라고 나와요. 목적이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운영이랑 원활한 운영 한번 꼬아서 냈었죠, 이거를. 예. 문제를 볼게요. 이 법은 경비원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원이죠, 저도 그냥 경비업이라 읽었는데 경비원이네요. 네, X죠, X. 이 법은 경비업의 육발체 맞죠? 관리 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자가 아니라 업이죠. 원활한 운영, I죠. 건전한 운영이어야 되죠. X.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니 이거 아까 뭐 4월달에 올린 자료에도 이거 있던데요? 예, 있어요. 네, 그래도 다시 찍는 기분으로 쭉 가야죠. 아마 그거는 1조를 다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계속 2조 차례죠. 예.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경비업. 다음 강목의 1. 자, 이거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잠시만요. 텍스트 한 띄워야겠다. 이거 법조문 읽는 법. 이게 왜 필요한가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도 왜 필요할까 이 생각밖에 안 들고, 근데 해설이 이게 가면 갈수록 좀 불친절해져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라고 몇 조 몇 항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은 일단 조 몇 조 몇 항, 문, 목, 호, 조항, 목호인가? 조항, 호, 목, 문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문은 기억이 안 나고, 일단 이렇게 조항, 호목만 알려드릴게요. 조는 개념을 하나 정한 거예요. 그래서 2조, 1조 이렇게 끝나요. 알겠죠? 그리고 항은 무엇이냐? 항은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항으로 돼 있고, 호는 이렇게 숫자랑 정으로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알려드리자면은 이런 식이고, 조, 4조, 호는 1 이렇게 돼 있고, 목은 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경비업법 4조의 2항 1호 감옥. 근데 1호에는 감옥이 없네요. 2호로 해야겠다. 2호 감옥 가볼게요. 자, 4조죠. 4조 2항이라고 하네요. 네, 2항. 그리고 2호 감옥 가, 이걸 말하는 거죠. 알겠죠? 이거를 몰라서 뭐 사람들이 그거 경비업법 19조에 2에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19조의 2를 가볼까요? 19조의 2항. 2항. 19조가 아닌가? 9조의 2항인가? 9조로 가볼게요. 9조의 2항. 안 보이네.
시행 규칙이 있나 이게?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좀 17초인가 이게? 좀 유명한 그건데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없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일단 계속 할게요. 네.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당목 가나 당 2조의 1호에서 말을 하네요. 1항이 없고 얘네들은 호로 바로 갔네요. 호에서 뭐라 하냐 2조의 1호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서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다음 강목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다음 강목을 전부 맡던가, 그러니까 이 호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부 맡던가, 여기서 일부만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나, 이런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혼동하시면 안 될 게, 가령 시설 경비 업무를 했을 때 시설 경비 업무에서 경비 업체가 두 개가 들어갔다고 해서 일부를 도급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설 경비 업무랑 호송 경비, 그러니까 경비 업체가 이걸 다 해요. 보통 이 모든 경비로 다 하는데, 거기서 뭐 우리는 여기는 이 사업장에는 기계 경비 업무만 하자, 기계 경비 업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를 다 하는 것도 경비 업무, 아닌 것도 경비 업무. 근데 혼돈하시면 안 될 게, 잘 봐요. 이게 왜 안 되냐? 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O예요, X예요? 다시.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범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게 경비 업무는 해당하는 업무만 말한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제가 혼동하냐면은, 특수경비원이라는 게 나오면은,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체에서 경비 업무를 실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면은 틀린 거예요. 알겠죠? 왜냐? 특수경비 업무라고 따로 지칭을 해줘야 되거든요. 경비 업무는 모든 거를 포함하는 언어이니까.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소리냐? 계속 할게요 그냥.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냐? 일단 시신호기특 이렇게 두 문자를 외워요. 시신호기특 하고 포인트가 있어요. 또 보면은 도난하재 그 밖에 혼자, 그리고 도난하재 등 위험 발생이라고 나뉘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기준점이에요. 항상 꼬아서 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도난하재만으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느냐, 도난하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발생하느냐를 물어보는데, 이 도난하재 그 밖에 혼잡이 있는 경비 업무는 시설 경비 업무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시호신기특, 그 다음에 도난하재 그 밖에 혼잡까지만 외우시고, 그게 어디에 있냐? 시설 경비 업무에까지만 있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또 호송 경비 업무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운반 중, 그죠? 호송 경비는 운반 중에만 하는구나. 그리고 현유 기상으로 해서 이 두 문자도 눈에 익혀놔야 돼요. 현유 기상. 그리고 그 밖에 물건에 대하여. 자, 이거랑 호송 경비 업무랑 신변 보호 업무랑 잘 섞어서 돼요. 알겠죠? 얘는 물건에 대한 거고, 얘는 사람과 생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신변 보호 업무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서 재산이 포함되냐 안 되냐? 왜 재산이란 말이 나올까요? 자, 다른 경찰 관련된 장비 규정이나 경찰 직무 수행 규정을 보면은 생명, 신체, 재산이란 말을 섞어서 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지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혼돈이 되죠. 그래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 냅니다. 자,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다. 기계 경비 업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경비 대상 시설이 중요하겠죠. 왜냐? 기계 경비 업무는 여러분들이 경비 대상 시설이 없어요. 보통 우리 S1이나 이런 거 캡스텍 말고 좀 업체를 지칭하면 안 되겠다. 기계 경비 업체는 출동을 받거든요. 경보가 울리면은 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외의 장소, 이게 내의 장소 이렇게 말 섞어서 낼 때도 있고,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관제 시설로 이렇게 섞어서 낼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조문이 일치하냐 안 하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이 말해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감송수관 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그래서 감송수관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하는 업무. 그 밖에 혼잡을 방지하는 업무는 아니에요. 예. 특수경비 업무 공항 항공기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리고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거는 보통 컴퓨터로 제가 이거 공개하는 이유가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줘요. 또 법조문이 편하죠. 예. 보면은 경비업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이 국가 중요시설이란 함은 경비업법 2조 1호 마목 가볼까요? 예, 경비업법 2조 1호 마목 우리 이게 지금 경비업법 2조죠. 2조 1호 마목 해서 국가 중요시설이라 했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시설. 이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이라 하면 이제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 시설과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을 말한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럼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포인트가 여기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 그리고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방부 장관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국가보안원장이 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뭐 이렇게 섞어서 내거든요. 법조문이랑 일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개념을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알 테지만 법조문을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문제로 가볼게요. 자, 경비업법 묵상 경비업은 이거는 솔직히 문제가 좀 나쁘게 제가 냈죠. 다음 강목 1이 무엇인지 안 말해줬는데 포인트를 그래서 여기로 잡으라 이 뜻이겠죠. 제가 전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아니죠. X겠죠. 근데 이 경비업법 명상이라는 말을 빼고 경비업은 전부를 도급하는 행위 경비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하면 말이 되겠죠.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경비업법 명상으로 이렇게 법조문이랑 일치하는지 여기 경비업법에 따르면 또는 경비업법 명상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경비업법 법조문이랑 일치하는 내용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으로 또 가볼게요. 자, 경비업법 명상 경비업법 법조문이랑 일치하니 뒤에 내용이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업법이라 함은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만 도급 아니죠. 일부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죠. 일부. 자, 경비업법상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드디어 나왔네. 전부 또는 일부가를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위탁? 위탁 뭐지? 내가 알기로는 도급인데 자, 도급은 위탁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던 개념으로 자, 또 차이 알려드릴게요. 자, 도급과 위탁 여러분, 도급은 쉽게 말해서 고용과 위탁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달라요. 그러니까 느낌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책임이 없어요. 도급인한테 없다래. 그러니까 제가 돈을 주고 자, 청소를 도급한다 해볼게요. 자, 청소하는 사람한테 환경미화한테 나 돈 줄 테니까 우리 집 한번 치워주세요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놀다 여행을 갔는데 집에서 환경미화원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이 질 필요가 있나요? 없죠. 이런 게 도급. 그냥 일만 해주세요. 자, 근데 잘 봐요. 고용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고용주로서 감독 권한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아니 방금도 돈 주고 한다 했으니까 그게 고용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고용은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이랑 일체 돈을 주는 것도 개념으로 일체화가 된다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몸이랑 비교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검지손가락이 없어서 검지손가락을 새로 붙였어요. 그러면은 이 검지손가락을 탈부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몸이니까 영양분도 주고 이 검지손가락을 안 아프게 할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근데 만약에 로봇 손가락이라 해보세요. 그러면은 관리를 안 하더라도 교체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또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자 고용의 개념을 이제 도급인과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환경업체와 환경미화원으로 가볼게요. 자, 환경미화원이 이 청소를 하다가 아파요. 감기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복지로 이 사람을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감독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방진 마스크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환경미화원은 청소할 때 방진 마스크를 줘라 라고 정해놨으면은 이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급인에 대해서는 이런 책임 의무가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급인은 일 맡겨 그래서 보통 환경업체에 도급을 맡기죠. 왜? 그 사람이 고용주로서 그 의무를 지니까 알아서 감독 관리를 해주니까. 그럼 위탁은 무엇이냐? 자 도급 개념이 좀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 위탁은 이제 고용 개념이 아니라 직무 관계상 위탁 법령에 의해 위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어떤 게 있냐? 가령 제일 쉬운 거는 우리가 군대를 보더라도 인사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 과장의 업무를 인사 담당 개원이 하는 데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게 위탁. 너무 복잡한가요? 뭐 개념이 비슷해서 근데 고용은 그 목적으로 아예 고용하는 거고 위탁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알겠죠? 시험 전문 업체에 우리가 경비 지도사 시험만 봐도 경찰청이 시험을 주관하지만 이거를 한국 그 어디야 대한상공회에서 막 큐넷에 그걸 위탁을 하거든요. 시험 업체에. 이거를 도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 경찰청도 이거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게 어딨냐고요? 찾아드려야 되나? 경비업법에 나와 있어요. 다음에 같이 공부할 때 제가 한 번 더 말해드릴게요. 일상님, 저 이거 다 개념 알아요. 도급이랑 고용, 위탁. 우리 그 1차에서 1차 법학개론 공부하면서 일상남이 다 이상하게 설명한 거 제가 다 찾아서 다 개념을 다 확립했죠, 저는. 근데 왜 설명했어요? 이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설명해 드렸고, 이런 거 용어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헷갈린 이유가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경비업은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는 개념을 알고 가면 편해요. 그리고 경비업체랑 경비원에 대해서 이 개념을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경비업체는 경비원을 고용했잖아요. 왜 고용했겠어요? 잘 봐요. 고용인 어디 갔어? 경비원 어디 갔어? 자, 경비원 보면은 채용한 고용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용, 그죠? 이게 무슨 뜻이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 또 이게 왜 설명하는데 보면은 또 우리 보칙에 가잖아요. 경비업법 7장 보칙을 보면은 감독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손해배상 등으로 가보면은 경비업자는 이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 가면은 이제 다시 양별 규정으로 가볼게요. 또 양별 규정 가면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 그러니까 경비업 업체를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고용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이 끊겨서 죄송한데 제가 내정지가 살짝 오네요. 이게 순서에 맞게 갔어야 되는데 경비업법 OT로 설명을 해야 되나? 문제를 잘 못 나가네. 일단 지금은 도급, 위탁 그리고 고용 개념을 설명하면서 2조를 아직 설명 중이죠. 문제로 바로 가볼까요? 이제 설명을 아까 했으니까. 경비업법상 경비업이라 하면 이거 했죠. 시설 경비 업무. 시설 경비 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X.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이죠. X. 자, 호송 경비 업무. 정지 중인가요? 운반 중이죠. 이게 정지 중이라고 제가 말이 좀 저급하게 썼는데 보관 중에 있는 또는 운반 예정인 뭐 이렇게 낼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호송 경비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은행에서 돈을 다른 데로 현금을 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현금 호송 차량이 와서 그 돈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호송 경비 업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은행에서 보관 중인 돈에 대해서 경비를 고용했다. 그럼 뭘로 봐야 될까요? 시설 경비 업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은행 청원 경찰이라면은 은행 로비 매니저라 하시면은 보통 일반 경비원으로 시설 경비원으로 고용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반 중이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좀 와닿나요? 이러면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너무 자뻑인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틀렸죠. 자, 호송 경비 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현유 기상,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혼잡이 아니라 위험 발생이죠. 도난, 화재, 위험 발생과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으로 인한 위험 발생 두 가지로 나뉜다 했잖아요. 그죠? 신변보호 경비 업무로 가볼까요? 자, 신변보호 업무는 사람 또는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 동물의 생명은 왜 나왔죠? X. 신변보호 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아니라 했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호송 경비 업무나 시설 경비 업무로 봐야겠죠. X. 신변보호 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오, 맞는 말이죠. 예. 기계 경비 업무. 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감송 수관 해서 보면은 경비 대상 시설 외에라는 말이 아니죠. X. 다시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계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맞죠? 시설 외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그 밖의 혼잡이 아니라 위험 발생이겠죠. X. 특수경비 업무, 공항, 항공기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을 발생하는 방지 업무다 라고 써놨네요. 자, 보면은 이렇게 또 가로를 섞어서 문제 낼 때가 있어요. 치사하게.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보면은 공항, 항공기를 제외한다. X죠. 포함한다니까. 자, 15번 특수경비 업무, 공항, 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 아니죠. 대통령령이죠. 또 특수경비 업무,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대상 시설이 아니라 국가중요시설이죠. X. 다 틀렸네. 다 틀렸어. 이제 27분 차인데 3분 동안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이거를 예를 들어준다면 이게 행안부령이 될 때도 있어요. 이건 안 되겠다. 자, 이게 뭐 해양수산부 장관령 뭐 이럴 때도 있고 또 산업통상부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명령, 이거는 시행규칙. 자, 이런 체계로 가고, 자, 어떤 체계로 가냐? 이렇게 가요. 그래서 법은 너무 시끄럽나요? 타자 소리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법은 국회에서 입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은 대통령이 명령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관련 기관들이 이 법에 이러한 큰 틀이 있으니까 이 큰 틀을 적용하기 위해서 명령으로 내가 이런 걸 정해줄게. 그리고 그 정한 내용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유동적으로 바뀔 거는 내가 하면 행정적 소요가 필요하니까 행안부 장관 네가 해, 아니면은 해수부 장관 네가 해 해서 규칙으로 내려옵니다. 알겠죠? 이러한 틀을 알고 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서 눌러보면은 뭐다? 이제 경비업법이 법조문이 3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걸 꺼볼게요.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제일 큰 틀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위임을 해서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행규칙에 이렇게 써놨다 하고, 여기 또 시행령 가보면은 이제 시행령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를 이제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시행규칙으로 정해놔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문제를 계속 섞어서 내요. 어디에, 그러니까 위치를 아니, 법조문을 너가 경비지도사라면은 이거 상황 터졌을 때 법의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 어디 있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의 목적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머리에 있어야죠.
이거 수많은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을 다 구분해야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대통령 시행령에 있는 이 모든 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행규칙에 가서 이거는 이렇게 있구나, 뭐 이런 거고 이런 거고, 큰 틀을 말해주자면은 저는 큰 틀로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경비법 같은 경우는 법이잖아요, 법.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다음 강의도 빨리 올 수 있는 대로 가고, 아 진도가 너무 늦는데 오늘 20페이지 정도 하려 했는데 많이 못했네요. 예, 죄송하고 다음에 또 봬요. 10일 안에 끝내도록 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해봐요. 예, 고생하셨습니다.